1996년 8월 13일 시애틀의 한 병원에서 한 젊은 남성이 초조하게 응급실에 들어간 아내를 기다립니다. 와이프는 임신 36주차, 뱃속의 아기가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부부는 일단 병원 응급실에 검사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남편은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별거 아닐 거야 라고 되뇌입니다. 이 부부는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순탄한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남편은 인도에서 태어나 미국의 좋은 대학에 유학을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었고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프 역시 미국에서 건축가로 좋은 커리어를 순탄하게 잘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모두에게 축복받는 첫째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비롯한 집안의 온 식구들은 행복해했고 모두 이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응급실에서 산모와 아기에 대한 검사가 끝난 후 의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굳은 얼굴로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 후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울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질식 혹은 신생아 가사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분만 전이나 분만 후에 신생아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몸 안에 산소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문제가 생겼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심각한 뇌성마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너무나도 큰 고통과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출산 후 건축 일을 다시 하려 했던 와이프는 뇌성마비 아기를 위해 커리어를 포기하였고 이들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닐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와이프는 매일 아침 아기를 차에 태우고 시애틀 아동병원으로 가서 몇 시간씩 치료를 받게 해야만 했습니다. 병원 방문은 아기가 청년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고 부부에게 병원은 두 번째 집이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는 둘째를 갖게 되어 예쁜 여자 쌍둥이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들에게 가혹했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기에게 학습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첫째 아들이 뇌성마비인 상황에서 이 부부에게 더 이상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받아들고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받아주는 전문 학교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찾아낸 특수학교가 있었는데 미국 시애틀에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캐나다 밴쿠버의 한 특수교육 학교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시애틀에서 뇌성마비 치료와 재활훈련을 계속 받아야만 했고 쌍둥이 딸 중 학습장애가 있는 한 아이는 캐나다의 특수학교에 보내야만 하는 재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이 부부에게 끝이 안 보이게 계속됩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이 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차를 몰고 시애틀과 밴쿠버를 오갑니다. 늘 순탄한 길을 달려왔던 남편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통해 많은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남편은 인도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의 좋은 대학교에 유학을 올 수 있었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삶에 닥친 절망적인 상황들로 인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환경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삶에 대한 감정이 더욱더 풍부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는 남들의 삶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그저 똑똑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타인의 환경과 삶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었고 보다 겸손해졌으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한 부서의 리더로 그 역시 성장하게 됩니다. 뇌성마비 첫째 아들이 태어났던 1990년대 중반으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2014년 1월 이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다녀왔던 회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회사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통지를 받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사의 이사회가
이 남편을 어려움에 처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CEO로 선임하기로 했다는 통지였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현재 시가총액 2,300조 원으로 애플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업 가치가 높은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였고, 이 남편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인도계 이민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투자자들로부터 최고의 CEO라고 찬사와 존경을 받고 있는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CEO로 2010년대 초반 큰 위기에 처해 서서히 망해가는 공룡이라고 불리웠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화려하게 부활시키고 미래 신성장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가고 있는 사티아 나델라의 삶과 경영 철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왜 수많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사티아 나델라에게 열광하는지, 사티아 나델라가 제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비전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최근의 사업 실적과 미국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목표 주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책을 한 권 출간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어떤 곳인지, 왜 실리콘밸리가 중요한지, 미국에서 최근 떠오르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선별하여 재미있는 창업 스토리와 현황, 미래 성장성에 대해 주식 초보자라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책 출간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표시로 출판사에서 몇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안내문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1967년생으로 2021년 현재 53세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나 어릴 적에는 공무원인 아버지 때문에 여러 지역을 전학 다니다가 고등학생 무렵에는 하이데라바드라는 인도의 중심부 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학생 시절 사티아 나델라는 크리켓이라는 운동에 빠져 사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수로 뽑힐 만큼 크리켓에 소질이 있었고, 심지어 크리켓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티아의 아버지는 아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세상에서 활약하기를 소원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사티아가 15살이 되었을 때 사티아의 아버지는 싱클레어 ZX 스펙트럼이라는 컴퓨터를 선물해 줍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곧 컴퓨터에 빠져들었고 크리켓만큼이나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를 좋아하게 됩니다. 결국 사티아는 크리켓을 접고 공과대학에 진학해 컴퓨터에 대해 공부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1984년 사티아 나델라는 마니팔 공과대학에 들어가 전기공학을 전공하였고, 여기에서 컴퓨터 제작에 매우 중요한 초정밀 전자부품을 연구하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갈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인도에 남아서 산업공학 석사를 할지 아니면 미국의 대학교에 가서 전기공학 석사를 할지 고민하던 중 운 좋게 미국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위스콘신 대학에 먼저 가서 공부하고 있던 절친한 친구의 권유로 위스콘신 대학의 전기공학 석사 과정에 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사티아의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됩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사티아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였고, 석사를 마친 후 1990년 여기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취직하여 서부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당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워크스테이션, 즉 기업이나 연구소의 복잡한 연산 등을 위한 고성능 컴퓨터 제조 분야의 1인자였습니다. 구글의 전 CEO였던 에릭 슈미츠가 바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출신이고, 앞선 엔비디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초기 엔비디아의 공동 창업자 2명도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출신입니다. 이러한 인재들의 집합소에서 사티아는 데스크탑 컴퓨터용 이메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았고, 2년 후인 1992년에는 시애틀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일반 소비자용 프로그램을 기업용 시스템으로 확장시켜주는 윈도우 NT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고, 사티아는 윈도우 NT의 담당자로 입사합니다. 여기에서 NT란 뉴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기업용 윈도우 관련된 업무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기업용 고성능 컴퓨터 관련 업무를 했던 사티아에게 매우 잘 맞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티아는 시카고 대학교의 주말 MBA 과정을 지원해서 주말 동안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를 오가며 공부하였고, 2년 후에는 MBA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결혼도 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던 찰나에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기의 내성마비 치료로 힘든 생활이었지만 사티아는 회사 일도
가정일도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회사에서 일이 잘 풀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윈도우 NT팀에서 일하던 사티아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내의 신기술 그룹으로 옮겨 VOD, 즉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시장에 나오면서 이 서비스는 퇴물로 전락해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내의 이런저런 기업용 소프트웨어 부서로 옮겨 다니게 됩니다. 이때까지 사티아는 회사에서 크게 주목받는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2008년 엄청난 행운과도 같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당시 CEO였던 스티브 발머가 사티아 나델라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서비스였던 인터넷 검색 및 광고 사업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될 수 있었던 행운의 씨앗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지금의 사티아 나델라를 있게 해준 마이크로소프트의 2대 CEO 스티브 발머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2008년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던 시기였습니다. 왜였을까요?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고 스마트폰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잠식해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컴퓨터 대신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자 큰 위기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하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오피스 제품들을 설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돈줄인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성장세가 모바일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꺾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플은 모바일용 운영체제인 iOS를 내놓았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를 내놓으면서 모바일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갔습니다. 특히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몰아내고 모바일 광고와 검색 시장에서 엄청난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게다가 쇼핑몰 사업만 하는 줄 알았던 아마존은 엄청나게 수익성이 높은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여 이 분야에서 시장의 1인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성공에 취해서 모바일 시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년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 CEO였던 스티브 발머는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렇게 비싼 핸드폰을 누가 사겠냐며 애플을 비웃었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시장에서 크게 뒤처지게 되었고 회사 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문화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망해가는 공룡이라고 조롱하며 비난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가도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이후 무려 14년 동안 20불에서 30불 사이를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며 정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정말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러한 문제점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닌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시작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2000년에 CEO직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절친이자 오른팔이며 명실공히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2인자였던 스티브 발머를 CEO로 올립니다. 스티브 발머는 1956년 고등학교 때 SAT 수학 부문에서 800점 만점을 받고 1973년 하버드대에 입학하여 경제학과 수학을 전공한 수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스티브 발머는 빌 게이츠를 만나게 되었고 이 둘은 같이 공부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며 금세 절친이 됩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되었고 스티브 발머는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P&G에 입사하여 프로덕트 매니저로 2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이후 스티브 발머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MBA 과정에 합격하여 실리콘밸리로 오게 됩니다. 같이 사업을 성장시킬 사람이 필요했던 빌 게이츠는 스티브 발머에게 스탠포드 MBA를 그만두고 자신의 회사에 조인하라고 강권하게 됩니다. 끈질긴 빌 게이츠의 요청에 스티브 발머는 결국 스탠포드 MBA를 도중에 그만두고 1980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의 30번째 직원이자 첫 번째 비즈니스 매니저로 입사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는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인사이트도 있고 자신이 있었지만 빌 게이츠가 기술적인 부분 이외의 회계나 관리, 마케팅 등의 부분까지 모두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술 개발 이외의 다른 모든 분야를 믿고 맡길 똑똑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스티브 발머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조인한 후 빌 게이츠의 기대에 부응하여 회계, 마케팅 및 광고, 영업, 인사 등 다른 모든 부분을 관리하는 여러 중책을 맡아 빌 게이츠와 함께 최고의 콤비가 되어 회사를 훌륭하게 키워나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을 당시 발머의 연봉은 5만 불에 약 5%에서 10%의 회사의 지분을 받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현재 스티브 발머의 재산은 약 100조 원에 달합니다. 참고로 실제 스티브 발머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애사심은 정말 유명합니다. 열심히 일했을 뿐 아니라
회사 광고나 여러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등장해서 회사를 홍보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TV 광고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였고 회사의 큰 행사 등에는 직접 나와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이나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는 스티브 발머의 모습은 얼마나 그가 회사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Ladies and gentlemen, Steve Ballmer!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으로 인해 회사가 해체될 위기를 맞게 되고 이 과정에서 빌 게이츠는 수많은 여론의 질타와 실책, 법무부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빌 게이츠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직접 회사 경영을 하지 않고 경영상 조언만 해주는 위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스티브 발머를 새로운 CEO로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스티브 발머가 CEO가 되고 나서 14년 동안 발머는 CEO로서 몇 가지 중대한 실책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떠오르는 스마트폰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은 애플과 구글이 가져갑니다.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 야심차게 새로운 PC용 운영체제인 윈도우 비스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비스타는 버그도 많고 하위 호환도 잘 안되는 등 실패작으로 시장에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스티브 발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인 윈도우 제품이 실패작이 되자 다급해졌습니다. 곧바로 비스타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우 7을 개발하는 데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회사의 중요한 개발자들이 모두 매달려야 했기 때문에 모바일 운영체제에 신경 쓰는 것도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큰 실책이 더 큰 실책을 낳는 도미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몸집은 비대하게 커졌지만 관료주의와 사내 정치가 만연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지 못해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등에 비해 미래 사업에서 뒤처진 올드하고 진부한 이미지의 기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뒤늦게 스티브 발머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3년 노키아의 핸드셋 부분을 인수하기로 하였지만 제대로 된 전략과 준비 없이 인수를 추진하는 바람에 결국 모바일 사업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이 당시 노키아의 인수 비용과 구조조정 비용으로 사용한 9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모두 허공에 날리게 된 것입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를 맡을 무렵인 2014년은 그야말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안팎으로 큰 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스티브 발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쇠락의 길을 걷도록 만든 원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이사회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스티브 발머가 매우 잘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임기 14년 동안 회사의 재무 상태를 매우 튼튼하게 유지시켰고, 두 번째는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시켰다는 점입니다. 스티브 발머가 준비시킨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은 그가 퇴임하고 난 후 몇 년 후에 말 그대로 대박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윈도우 운영체제를 떠올리지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분야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문입니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은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고 미래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이끌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스티브 발머가 클라우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때 이 사업의 담당자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티아 나델라였습니다. 스티브 발머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클라우드 사업을 미래 신사업으로 보고 이를 준비시킵니다. 사티아 나델라를 마이크로소프트 최초의 클라우드 서비스였던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사업의 책임자로 앉힌 사람도 스티브 발머였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를 클라우드 부문의 전문가로 착실히 트레이닝 시킨 것입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이끌었던 온라인 검색 사업은 현재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스티브 발머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 개발에 매진합니다. 회사의 사활을 걸고 클라우드 부문에 올인한 것입니다. 연구 개발에 87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한 검색 사업이었던 빙을 이끌고 있던 사티아 나델라를 클라우드 사업의 전체 총괄 책임자로 승격시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스티브 발머의 강력한 지원 하에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담당자를 비롯한 세계 정상급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여 최강의 클라우드 팀을 꾸리고 클라우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티브 발머는 모바일 시장은 놓쳤지만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베팅을 하였고 이는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그가 퇴임한 후 몇 년이 지나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2013년 말 스티브 발머는 이사회의 퇴임 압박이 심해지자
자신의 후임자를 골라야만 했습니다. 현재 서로 손가락질하며 사내 정치로 분열된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화합시키고 자신이 세워놓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전략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했습니다. 사려 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그러면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온 사티아 나델라가 1순위가 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스티브 발머는 새로운 CEO로 사티아 나델라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브 발머의 이 결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화려한 재기에 성공할 수 있게 해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뇌성마비 아들과 학습장애를 가진 딸로 인해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티아 나델라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의 리더십이 사분오열되어 갈 길을 잃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근본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인터뷰를 보면 사티아 나델라는 자신의 리더십의 근본을 힘들었던 가족사로 인해 본인이 얻게 된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발머는 CEO직을 물려주면서 사티아 나델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든 빌 게이츠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사티아 나델라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대담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티브 발머 역시 회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심없이 CEO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고, 사티아 나델라를 통해 진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뀌고 부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CEO가 되고 난 후 패배자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문화를 먼저 쇄신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많은 시간을 들여 회사의 모든 리더들과 외부의 수많은 파트너,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직위나 소속에 상관없이 수백 명의 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먼저 경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들이 더 많은 성취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슴을 뛰게 해줄 비전을 원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후 사티아 나델라는 회사가 나아가야 할 길, 즉 명확한 비전을 사내에 천명합니다.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개인용 컴퓨터가 아닌 모바일과 기업용 서비스인 클라우드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모바일 퍼스트 및 클라우드 퍼스트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사티아 나델라의 혁신의 속도는 매우 빠르고 민첩했습니다. 스티브 발머가 클라우드 사업의 기반을 잘 닦아놓았다면 사티아 나델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에 더욱더 과감한 속력을 더하여 빠른 속도로 클라우드 사업을 성장시킵니다. 클라우드 사업은 단순히 기업의 서버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의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 기반이 되는, 즉 새로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향후 기업의 필수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문화를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바꾸어 더 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경쟁자로 여겨졌던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의 디바이스나 플랫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즉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았습니다. 또한 사티아 나델라는 미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사업으로 인공지능, 혼합현실, 양자 컴퓨팅의 세 가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현실은 애플의 애플 글래스나 구글 글래스와 비슷한 미래의 스마트폰을 대체할 기기로 일컬어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 안경 홀로렌즈를 의미합니다. 홀로렌즈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유저는 TV 시청이나 인터넷 서핑 등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컨트롤러 없이 카메라가 손의 움직임을 인지하여 화면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크기가 크고 무거운 편이라 기업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 5G가 상용화되어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이 가능해지면 클라우드로 컴퓨터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기나 무게가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양자 컴퓨팅 부문의 연구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 컴퓨터로 100만 년이 걸릴 연산을 하루 만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더 빠르게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티아 나델라의 이러한 개방과 협업 중심의 기업 문화 확립, 미래를 향한 명확한 비전 공유, 공격적인 사업 추진력, 그리고 직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공감의 리더십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환골탈퇴하게 됩니다.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주가는 20불대에서 200불대로
10배 이상 치솟게 됩니다. 미국의 수많은 투자자들은 사티아 나델라의 리더십에 열광하게 되었고 2018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을 앞질러 15년 만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10년간 매출액을 보시면 2010년에는 62빌리언 달러에서 2020년에는 143빌리언 달러, 약 160조 원으로 2.3배 성장하였습니다. 매년 매출이 견고하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순이익, 즉 마진율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게 좋다는 것입니다. 2020년 순이익을 보시면 44빌리언 달러로 하나로 약 48조 원입니다. 순이익 마진율이 무려 31%입니다. 현재 전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비교해보면 매출액은 애플이 110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120조 원이 더 많지만 순이익만으로 따지면 13빌리언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매출 대비 순이익 비율, 즉 마진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매출은 훨씬 높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과 비슷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며 시장에서 기업 가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분기별 매출과 순이익을 보셔도 전년 동기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보유한 현금은 125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138조 원으로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은 미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매우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결산 기준 매출액은 166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2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매해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여 5년 후인 2026년에는 282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순이익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6년에는 주당 순이익, 즉 EPS가 13.45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PER, 즉 주가 수익 비율과 2026년의 주당 순이익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주가를 산정해보면 2026년에는 약 500불에서 600불 수준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인 280불 대비 2배에서 3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정말 예상만큼 좋을 것인지에 따라 예상 주가 역시 변동될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7월 27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모두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이니 이들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실적 결과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트를 잠깐 보시면 차트의 고점과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저항선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27일 깜짝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는 더 크게 점프할 수도 있고 만약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온다면 260불에서 270불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할 매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주가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할지 미리 전략을 짜놓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12개월 목표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현재 목표 주가 평균치는 305.96불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378불, 최저치는 270불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 랭스는 강력 매수, 스마트 컨센서스는 매수, 톰슨 로이터스는 매수 20명, 강력 매수 18명, 보유 2명, 매도와 언더퍼폼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년 전인 8월 초 200불 초반이었을 때 제가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이민자이자 셀러리맨의 신화를 쓴 사티아 나델라는 2018년 직장인들이 뽑은 베스트 최고 경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불과 6, 7년 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IT 업계에서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티아 나델라의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큰 비전을 품고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죽지세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자녀의 아픔을 그저 개인의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이를 극복하여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감이라는 가치를 마음에 품게 된 큰 리더가 되었고 지금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울림을 주고 존경을 받는 최고의 CEO가 되었습니다. 무너져가던 공룡 같은 회사를 다시 화합시키고 조용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사티아 나델라가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가 무척 기대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